자, 로키트 헬스케어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의 매매꾼입니다. 자, 오늘 아주 조금 오르고 있는 우리 로키트 헬스케어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막 그렇게 재밌는 모습은 아니고요. 코스닥이 1% 정도 상승,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4% 정도 상승인데 밀려서 시작했다 보니까 저점 대비해서는 꽤나 큰 반등을 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점이 마이너스 4% 정도 수준이었는데 꽤나 회복을 많이 했네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은 위기는 피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최근에 로키트 헬스케어 관련 영상 올려드렸을 때 오래 들고 가실 거라면 꼭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 좀 드렸었고, 성공 가능성,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연골재생, 신장재생 이런 기술에 대해서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는 말씀 좀 드렸었는데, 그에 대한 후속 내용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꾸준히 브리핑 받아보실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부분들은 로키트 헬스케어가 과연 돈을 앞으로도 잘 벌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제 해외에서도 돈을 잘 벌어야 될 텐데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실적을 한번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이 나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시면 실적은 상반기 매출이 163억, 임상 본격화, 미국 사업 확대되면서 매출은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158억 적자가 났습니다.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네들 도대체 돈 언제 벌래? 장사는 잘하는 거 확인했는데 돈 언제 벌래?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미국 상장이 철회가 됐다는 내용들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사실은 미국 상장이 성공을 해도 문제, 성공을 하지 않아도 문제였습니다. 일단 오늘 최근에 나왔었던 내용인데 로키트 헬스케어가 1100억 실탄을 확보했다. 상장 당시에 공모 자금으로 170억을 땡겼고요. 전환사채, 유상증자, 전환우선주 발행으로 대략 한 900억 정도 땡겨서 대략 한 1000억 정도 만들었습니다. 1100억 정도. 그런데 공모자금 소진에도 유동성 지금 이상 없다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00억을 발행한 것을 아마 거의 다 녹이지 않았을까. 연구개발비라든가 영업손실이 나면서 계속 늘어났을 텐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공짜 돈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전환사채, 뭐 공모자금은 기존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920억 정도는 결국 갚아야 될 내용들이잖아요. 뭐로? 주식으로 갚아야 된다. 자, 주식으로 갚아야 되는데 주식이 만약에 계속 오르고 있으면 걱정할 문제는 아닌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면 앞으로 새롭게 발행될 주식에 대한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좀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겠죠. 근데 이제 미국 상장 자체가 철회가 된 것도, 그리고 성공했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미 얘네들이 빚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까지 상장을 해가지고 자본 조달을 받았는데도 뚜렷하게 이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주가는 조금 더 부담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런데 이 회장님, 제가 그때 당시에도 IR 자료 동영상을 같이 봤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장님의 능력은 어떠신가? 되게 이것이죠. 셀트리온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이 왜 이거냐면은 결국 이제 임상을 성공하냐 안 하냐는 제가 제약바이오 업계를 말씀드리면서 야, 이놈 사기꾼이네 라는 얘기를 듣는 제약바이오 기업도 있고, 결국은 어떻게 해서 해내가지고 성공하고 기술 수출하고 신약 임상 개발 성공하고 이런 기업들이 있다. 이런 유형들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러분들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약바이오 기업의 CEO예요.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어서 코오롱 테슈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임상은요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주주분들, 제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는데 요놈 물건입니다,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원래 이제 조달하려고 했었던 자금이 1000억이었는데 인기몰을 해가지고 막 5000억이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구개발비도 늘리고 핵심 인력들도 늘리고 미국에 가서 기름칠도 좀 하고 해가지고 결국 FDA 승인이 났다. 이러면은 성공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오너일까요? 아니면 사기꾼이 될까요? 성공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오너가 되겠죠. 자, 그런데 겸손하고 또는 이제 뭐 조금 자신 없이 얘기해주고, 진짜로 이 기술력은 있는데
저희가 진짜 열심히 하긴 했는데요. 잘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만약에 해요. 자, 그래가지고 1000억 유상증자를 만약에 하려고 그랬는데 500억밖에 안 모였어. 그래가지고 빌린 돈 갚지도 못하고 연구개발 비용도 줄이고 핵심 인력들도 이탈하고 결국 임상이 실패했어. 이러면 사기꾼입니까? 이 성공한 이 제약바이오 기업일까요?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분이 상장을 해가지고 주가를 이만큼 끌어올린 것도 능력이고 그 상태에서 외부에서 1000억을 땡겨왔잖아요. 그죠? 이거 자체가 능력이다. 그리고 미국 상장도 이렇게 초단기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추진력 자체를 봤을 때도 상당히 이렇게 파이팅 있는 스타일의 사업을 하시는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속썩이고 있는 주주들이죠. 속썩이고 있는 주주들이 조금 이제 열을 받는 건데 기술력은 있는 것 같아요. 기술력이 없진 않고 특히나 이제 이 최근에 7월달, 8월달에 좀 이슈가 됐었던 내용들이 뭐냐면 미국 CPT 코드 요것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뭐냐면 미국 의료행위 코드와 분류와 의미 카테고리 1, 2, 3로 나뉘어지는데 자, 지금 로키텔스케어가 분류가 되는 항목이 카테고리 3에 해당이 됩니다. 신의료 기술에 의한 임시 코드입니다. 임시 코드예요. 자, 이런 과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로키텔스케어가 이렇게 그 지방을 채취해가지고 만약에 그 피부 지방 이식을 하고 또는 이렇게 재생을 하려고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를 하는 그런 기기를 이제 병원에다가 납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이 환자는 로키텔스케어가 갖고 있는 기술 갖고 하면은 금방 회복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사전 심사를 받는 겁니다. 보험사에다가. 이 환자는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뭐뭐뭐가 있어서 로키텔스에 이런 장비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승인을 해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이 심사를 넣는 단계입니다. 심사를 넣어가지고 보험사에서 그래요. 한번 우리 신기술이니까 한번 우리 도전 한번 해보자고요. 신기술 추적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 계속 혁신을 내야죠. 한번 해보세요. 라고 보험사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보험사 코드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더욱더 많이 팔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었던 수혜론. 그런데 실상 뜯어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 일단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환자분 이게 1000만원 정도 되는데 보험료 지급되고 뭐뭐뭐 하고 실제로는 한 150만원 정도만 내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좀 치료를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민간요법으로 치료하실래요? 그러면은 그럼 보험 된다 그러면 해야죠. 해가지고 치료를 막상 해가지고 청구를 딱 하려 그랬는데 보험사에서 갑자기 말이 바뀐 겁니다. 아니 신기술인 건 좋은데 야, 너네 1000만원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너네도 뭐 이거 항목 해가지고 한 1500만원 든 것 같은데 우리 조금만 더 심사해볼게.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는 환자한테 환자분 이제 보험사에서 심사 기간이 좀 걸린다 그러는데 일단 제가 치료는 해드렸으니까요 1500만원 현금을 좀 미리 납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심사 나면은 제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돈이 있어도 아니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 분쟁과 이런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을 만한 여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데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리스크,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도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안아야 될까? 이미 갖고 있는 기술들,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그런 장비들로 치료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로키드 헬스케어가 이제 기술력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병원이나 의사가 반드시 이 기술을 채택할 수 있을 만큼의 독보적이고 혁신적인 무언가가 보여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고가의 치료제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필연적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이렇게 자리 잡음만 한다 그러면은 이익성 극대화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북미권에 진출을 많이 했었는데 셀트리온 출신이라는 점이 저한테는 상당히 믿음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도 추진을 하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의 CPT 코드 이야기가 나왔던 것 자체도 우리나라 내수보다는 이렇게 북미 쪽의 진출과 공략을 많이 하고 계신 전략적 플레이를 하고 계신 걸로 보인다.
라고 생각을 좀 해본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 전망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이 지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뭐냐, 로킷 헬스케어라는 회사가 기술력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좀 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나쁘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들이 많이 조성이 돼 있다. 조성이 돼 있다. 왜 그러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얘네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기술 자체가 뭡니까? 재생 쪽이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샘플들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요거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이런 재생 이런 관련 임상을 했었던 기업들의 임상 허가와 그 다음에 이제 결과들 이런 내용들 보면은 14년에 허가되고 11년에 허가되고 12년에 허가되고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연구 개발한 기간들이 한 10년 정도가 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돈이 막 생각한 것보다 안 된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1,000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한 100억 정도밖에 매출이 안 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여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초기 개발 예상 한 3, 4년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한 9년 정도 걸렸고요. 이게 그래서 11년에 허가가 났는데 매출이 한 8억 정도 나왔습니다. 제일 잘 된 게 이제 메디포스텍 카티스템 무릎 연골 재생, 이게 이제 10년 정도 걸렸는데 1,400억 정도 외부 자금 조달 받았거든요. 전환사채라던가 유상증자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한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매출이 한 200억에서 1,000억 정도 나왔고 이게 10년 걸려서 나온 데이터라는 거예요. 나머지도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코아 스템캐논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로키트 헬스케어도 이런 상황이다. 지금 한 1,000억 정도 땡긴 거죠. 지금 1,000억 정도 땡긴 건데 그래서 이 재생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잘 되면 대박이 난다. 성공하면 대박이 난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그만큼 돈도 많이 먹고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되는 그런 기술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나쁩니다, 팔아야 됩니다, 뭐 얘는 오를 만한 가망이 없습니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는 전혀 없지만 시간 투자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을 올려드린 이유가 한 2%대 상승을 했잖아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말자. 막 이렇게 비중, 바닥이다, 쌍바닥 나왔네, 막 물타기 하자. 이런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오늘 그냥 시장 자체가요. 시장 지도를 보시면 지금까지 잘 나갔던 종목들이 좀 쉬고 있어요. 지금까지 잘 나갔던 종목들이 쉬고, 그 다음에 또 오히려 밀리고, 그 다음에 안 움직였던 종목들, 원익 아이피스, 뭐 기계 장비주들, 그 다음에 신라젠, 우리기술투자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뭐라 그럽니까? 전문용어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다. 로키트 헬스케어도 지금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지. 지금 개인들이 엄청 샀습니다. 야, 이거 바닥에다 가자 하고 산 투자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바닥이라고 확신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우리 로키트 헬스케어 주주분들이랑 진짜 제가 영상을 몇 번 많이 올려드리다 보니까 소통을 지금까지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이제 연락을 많이 또 주셨고, 저희가 이제 장중에 로키트 헬스케어 브리핑도 드리는데 저희가 언급드리는 종목에 대한 그 추천들도 같이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장에는 이런 종목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노메트리라는 종목 15% 상승을 했었고, 신라젠이라는 종목도 지난주 관심주 추천주로 드렸었던 종목인데 상한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명 정도 되는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같이 한번 내가 들어와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더보기란에 눌러보시면 저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도 있고 네이버 설문지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눌러보시면 제가 실전 매매했었던 기록들도 남겨져 있고, 그 다음에 제가 TV 방송 출연했었던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설문지 눌러보시면은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로그인하고 회원가입할 필요 없고, 로킷 나 얼마에 샀다, 3만원 주고 샀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실전 매매방 들어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1번, 2번, 그 다음에 보유 종목에 대한 리포트 받아보고 싶다 3번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나 이런 링크 누르는 거 어려워요, 핸드폰 컴퓨터 잘 못 따라요라고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개인 직통 연락처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로킷 매입가 이렇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전략들 제시해 봐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영상 유익하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로킷 헬스케어 브리핑 도와드리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